이적 시장이 막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구단에게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르키프에 따르면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어하고 지난 주말에 구단에게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고요. 파리 생제르맹 소식에 가장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파브리스 호킨스는 파리 생제르맹 또한 네이마르와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올여름 네이마르와 헤어지기를 원하고 선수 또한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에게 떠나고 싶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가 이적하는 것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라는 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파브리스 호킨스나 르키프처럼 유력 매체와 유력 기자에게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어하고 파리 생제르맹 또한 네이마르를 떠나보내고 싶어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마르의 아버지는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나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르키프가 아니라 르페이크다, 그러니까 르키프에서 나온 기사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네이마르의 아버지가 르키프와 파브리스 호킨스가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인터뷰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는 네이마르를 떠나보내고 싶어하는 기류는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뭐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매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다 안 떠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번 이적 시장이 시작될 때는 파리 생제르맹도 네이마르가 부상도 워낙에 많고 고연봉자다 보니까 네이마르를 이제는 다른 팀으로 떠나보낼 수가 있다면 떠나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롭고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선수들이 이강인이나 우가르테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마르가 상황만 맞으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일단 네이마르의 이적료가 워낙에 높고 여기에 더해서 네이마르의 연봉도 너무나 높은데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었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의 기사를 보면 떠나지만 네이마르가 어딜로 갈 수가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보면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행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차비의 계획에 네이마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리턴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의 복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가는 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차비 감독이 네이마르를 플랜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바르셀로나의 재정 문제 또한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의 연봉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쪽에서도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가능성이 있지만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복귀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현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올리면서 오히려 네이마르가 갈 수 있는 더 가능성 높은 행선지는 미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이마르가 떠나게 된다면 바르셀로나 복귀를 하지 않을까 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셀러리 캡에 엮여있기 때문에 돈을 맘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연봉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재정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리턴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복귀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네이마르의 에이전트가 자하비라는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가 현재 바르셀로나의 회장인 라포르타랑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도 자하비가 라포르타랑 친하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를 바르셀로나로 이적시키는데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나 이 자하비는 선수를 다른 팀으로 이적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가장 관계가 많았던 구단이 바이에른 뮌헨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싫어하는 에이전트예요. 왜냐면 이 자하비가 맡고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선수들이 모두 다 팀을 떠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라바가 재계약 당시에 자하비를 선임해서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재계약이 불발됐고요. 그 다음에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게 되었고, 레반도프스키 또한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때 자하비를 선임해서 바이에른 뮌헨을 떠났던 기억도 있고요. 파바르 또한 지난 시즌에 팀을 떠나기 위해서 자하비를 선임해서
떠날 팀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자합이다 보니까 파바르 또한 바르셀로나행이 굉장히 유력하게 나왔던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행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의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르셀로나를 제외하면 어떤 팀이 남느냐? 아마도 프리미어리그로 간다면 첼시가 유력한 행선지가 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브라질 클럽과도 접촉을 하고 있고 플러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최고 급여 연간 3천만 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마르를 데려갈 수 있는 팀이 쉽사리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이마르도 팀을 떠나고 싶어하고 파리 생제르맹도 네이마르를 이적료를 많이 받고 있을 때 팔고 싶어 하지만 현재 네이마르의 이적료나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는 클럽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네이마르가 매 시즌 떠날 것이냐 안 떠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연례 행사처럼 매번 나오는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이번에도 이적 시장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마르가 떠날 수 있는 행선지를 찾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네이마르가 떠나게 된다면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는 팀 내의 입지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는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네이마르와 이강인 딱 두 명의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리시즌 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매우 답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둘 다 부상 때문에 프리시즌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거의 전개가 되지 않다시피 할 정도로 답답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봤던 것처럼 네이마르가 나왔던 전북과의 경기는 네이마르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면서 공격이 원활하게 전개가 됐었죠. 물론 중원에 베라티,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이렇게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은 많지만 이 선수들이 공격 라인에서 찬스 메이킹을 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의 연결고리, 이 역할을 만약에 네이마르가 떠나게 된다면 사실상 이강인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이마르가 떠난다면 영입이 유력한 덴벨레가 오른쪽에 있고 최전방에는 오피셜이 나온 하무스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 네이마르 대신에 영입될 선수가 배치가 되면서 사실상 이강인이 공격 라인의 중심에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네이마르의 이적이 현실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네이마르가 떠난다면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와 함께 뛰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겠으나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네이마르가 떠나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이마르의 이적 또한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